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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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 잘 들리나요? 하나, 넷, 하나, 둘, 넷. 내가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요. 끊기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내가 혼자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냐, 누구냐. 광민이 오빠 노래 한 번? 그런 건 안 돼요? 아, 그래요? 재현이 오빠 댄스 한 번? 규진이 오빠 댄스 한 번? 춤을 안 춘다고요? 그래요? 그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소리 잘 들어가요? 좀 나아졌어요? 갑자기 왜 그랬지? 조금 나아졌다고? 여전히 끊겨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채원아 끊기나요? 끊겨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6, 7, 8, 9, 10. 조금이라도 끊기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아까 전이차가 플러스일 때부터 신호가 끊겼습니다. 오케이. 지금은요? 지금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넷. 갑자기 그때 이상했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접속부터는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지금 안 끊기죠? 오케이. 저 누구냐? 재환, 지호. 끊기나요?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네. 좋았어. 한 번씩 봐주세요. 그죠? 고마워요, 광명아. 광명이 왜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좋아요. 됐다. 자, 다시. 어쨌건 이 전이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플러스 값으로 더 크게 나타날수록 그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면 그 반응은 혼자는 일어나기가 어렵고 외부에서 이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야 이 반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괜찮지? 안 끊기지? 안 끊긴다죠? 괜찮죠? 괜찮죠? 자, 좋아. 그 다음 산화 반응 됐으니까 두 번째는 이 환원 반응 해보겠어요. 자, 환원 반응도 첫 번째 1. 자, 제목 하나를 비우시고요. 자, 환원은 전자를 내어놓는 거예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역으로 산화 반응과는 달리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 H2를 이렇게 딱 쓰시고 전자를 받았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H2O는 역시나 아까 얘기했듯이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마이너스 입자인 전자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하량 보존 측면에서 생성물 쪽엔 플러스 입자가 맹그러져야 하겠어요? 마이너스 입자가 맹그러져야 하겠어요? 마이너스 입자가 맹그러져야 양쪽의 전하량 보존이 성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역시나 H2O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이온이 뭐예요? 요 경우 OH 마이너스 이온일 거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외우라는 거야. 그죠? 요렇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외우라고. 자, 그러고 나면 여기는 수소 원자가 2개인데 여기는 수소 원자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수소 원자 1개의 차이가 나죠? 그걸 이 경우 수소 기체 이렇게 더해 주시면 이게 바로 물과 관련된 환원 반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외워라. 자, 여기서 두 번째 2. 그럼 이제 제목 하나 비우시고요. 자, 그럼 이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OH-가 보이니까 이제 양변에 뭐 한 번 더 해볼까요? OH-가 보인다면 혹여나 뭐가 나타날까 싶어서 양변에 H+를 한 번 더 해보지요.
등고를 중심으로 양쪽에 똑같은 거 더해도 상관없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됨? 뭐가 됨? 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물하고 요 물하고 샥샥 소거가 되면 이때 반응식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겠어요? 바로 H 플러스 E 마이너스 왜 이렇게 AQ 표시를 한번 써볼까? 수용액죽이니까 AQ 쓰고 마이너스 쓰고 2분의 1 H2 가스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죠? 괜히 걱정되네. 다시 한번. 재환아, 지호야, 채원아 지금까지 잘 됐어요? 지금 괜찮았어요? 지금까지 잘 들어갔어요? 잘 안 이러는데 왜 이러지? 지금까지 안 끊겼어요? 소리 잘 들어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아유, 다행이다. 자, 그러면 이때 아까도 여기를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로 나누었던 것처럼 요것도 이제 그런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시작부터 H 플러스가 등장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조건에서 진행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바로 산성 조건. 자, 반면에 1번은 그러면 무슨 조건이겠어요? 바로 산성이 아닌 조건이면 되잖아요. 그럼 산성이 아니다. 바로 중성이거나 염기성 조건에서 진행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따 이 주어진 반응의 전위는 얼마로 알려져 있느냐? 바로 마이너주 역시 이것도 0.828 잠깐만요. 또 컨닝 8280.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 반응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혹시 이 반응의 전이 아는 사람 있나요? 바로 0 볼트로 이 반응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여기 이제 동그라미 표시가 표준이라는 뜻인데 의미가 뭐냐면 이 H 플러스가 하필 1몰 수용액 중에서 그리고 이 수용액의 이제 H2 기체의 부분합이 1atm 일 때 이 반응에 대한 전위를 측정해요. 그 측정된 값을 0.000 볼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숫자들은 정의된 이 0.000을 기준으로 다 새롭게 측정이 된 것들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뭐 표준 환원 전이, 뭐 표준 수소 전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까지도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측정되거나 정의가 된 거다라는 것을 꼭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화환원 반응은 반드시 무엇이 변하는 반응? 산화수가 변하는 반응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도 누가 산화수가 변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H2에서 수소의 산화수 얼마입니까? H2에서 수소 산화수가 플러스죠? 그게 H2 가스가 되면서 산화수가 뭐가 됩니까? 0. 그 다음 H 플러스 당연히 이온이니까 그 이온가가 바로 산화수가 될 거고요. 포돈소 물질이면 또 산화수가 0. 그래서 결국 이 반응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H 플러스가 그게 전자를 받아서 수소 영가가 되는 반응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반응은 달라 보이지만 같은 전기화학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하필 중성 염기성이면 이런 형태로, 산성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1, 2, 3 전체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산화환원 반응은 따로따로 일어나요? 항상 같이 일어나요? 항상 같이 일어나죠?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 반응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전체 반응을 작성할 때 주의점은 무엇의 개수가 일치해야 된다? 산화원원 반응 전체 반응식 만들 때 무엇의 개수가 일치해야 돼요? 바로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일치돼야 되죠. 그래서 산화되는 전자가 2개면 환원되는 전자도 2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산화되는 전자가 2개라고 써놨기 때문에 환원되는 전자도 몇 개이면 편하겠어요, 그러면. 2개이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때 요 전체 반응식에다가 편의상 더블링을 해줍니다. 여기도 이 상태에서 더블링을 했다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뭐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겠죠? 자, 이때 반응식을 할 수 있고 뭐를 일치시키려고? 산화 환원되는 전자 개수를 일치시키려고. 하지만 반응식을 2배, 3배를 하셔도요. 전위는 변화합니다. 아시겠죠? 또 명심할 건 뭐냐면 요 전위는 물질량과 무관합니다. 하게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뭐 예를 들면 높이 있는 100m짜리 건물에 올라가서 1kg짜리 쇠구슬을 100m에서 떨어뜨렸다고 쳐봐요. 그럼 슉 떨어지면 여기서 이게 엄청날 거 아니에요. 쇠구슬을 100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푹 하면서 쾅 하겠죠. 이게 막 땅 다 패지고 막 쾅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kg이 아니라 10kg짜리를 떨어뜨렸다고 쳐봐요. 그럼 당연히 아까보다 사단이 조금 벌어지겠어요? 훨씬 큰 일이 벌어지겠어요? 훨씬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쾅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오, 이렇게 1kg짜리 떨어뜨렸을 때보다 10kg짜리 떨어뜨렸을 때 여기서 더 큰 일 혹은 더 큰 에너지가 뭐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관여하는 물질이 많을수록 당연히 더 큰 에너지가 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데 재밌는 건 1kg짜리를 떨어뜨리건 10kg짜리를 떨어뜨리건 있는 건물 높이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건 그대로죠. 이게 전기화학에서 전기에서 저 전위 혹은 전압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걸 2배, 3배, 4배, 5배 하면 전체적인 전기 에너지는 증가할 수 있어요. 전기 에너지는 증가할 수 있는데 단위 전화량당 전기 에너지인 전위는 건물의 높이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2배, 3배, 4배 해도 요 전위는 기본적으로 단위 전하량당 전기적 1이기 때문에 네. 아 진짜로요? 아 이거 왜 이러지? 다시 한번 또 웃겼어요? 방금? 아하 다시 그래요? 오케이 그럼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지금 어때요? 지금 끊겨요 안 끊겨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그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왜 이러지?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좋아. 지금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 근데 이게 아마 마이크 이상 같은데 조금 이게 소리 거리감이 있을 건데 이게 좀 약간 소리가 울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헤드폰 조절을 해가지고 들어주세요. 들려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왜 이러지? 좋아. 보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전기 에너지의 전체 양은 증가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벼운 추를 떨어뜨리나 무거운 추를 떨어뜨리나 건물의 높이는 그대로죠. 그런 식으로 단위 전하량당 정기적 1인 이 전이는 물질량이 2배, 3배 된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반응식을 여러 배, 다수 배 해도 여기 전이는 숫자를 그대로 유지시키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전체 반응을 이제 한번 막 작성을 해보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우선 첫 번째 1. 산성 조건. 자, 산성 조건이면 어디하고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하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산성 조건에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과 산성 조건에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 두 개를 더해가지고 전체 반응식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떻게 되냐면 뽀로뽀로뽀로뽀 이렇게 될 겁니다. 요 반응식하고 저 반응식을 더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반응일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때 전체 전이는 어떻게 될 거냐? 전체 전은 이렇게 됩니다. 나와 있는 두 반응식을 그냥 더하기로 했죠. 순수하게. 요 반응식하고 요 반응식을 더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전이도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나와 있는 전이를 그대로 그냥 더하기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요 값하고 여기에는 이 값을 그냥 그대로 더하기를 하면 돼요. 마이너스 1.2291 더하기 0.000. 자, 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1.2291V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산성 말고 뭐도 있을 수 있냐면 염기성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염기성 조건에서는 누구하고 누구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요놈하고 요놈을 더하라는 얘기죠. 자, 두 개 더 해볼까요? 하면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자, 암산 해보세요. 똑같은 거 삭삭 제하고요. 뭐가 나오고 있어요? 뽀로뽀로뽀로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전체 전이도 자, 뭐라고 했어요? 반응식을 더하면 전이도 그냥 더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값은 마이너스 0.4011 여기 값은 마이너스 0.8280 이니까 다 더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1.2291V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산성 조건에서도 염기성 조건에서도 전체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반응이 달라졌어요? 똑같아졌어요? 전체 반응이 똑같아졌죠? 그리고 반응식만 똑같은 게 아니라 반응식이 똑같다 보니까 전이도 달라졌어요?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졌죠? 그래서 요게 바로 물과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그래서 수용액 중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요 반응이 굉장히 기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써드린 이 4개의 반응식 그리고 쟤네들을 조합해서 전체를 만드는 이 과정을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그죠? 이걸 달달달 외우고 전기화학 반응이 나오면 여기 있는 반응식 중에서 필요한 걸 가져다가 막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밑에 잘 봐요. 잘 봐. 산성이다. 고 하면 물속에서 보통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성이다 하면 물속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H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 염기성이다 라고 하면 물속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OH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잘 봐요. 잘 봐. 산성의 대표 주자인 H 플러스가 여기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결과적으로 안 나타났네. 염기성의 대표 주자인 OH 마이너스가 여기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네. 그럼 이런 것들이 뭐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건 염기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반응식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역할은 뭐겠어?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바로 촉매입니다. 즉 사용한 산성 조건의 H 플러스 염기성 조건의 OH 마이너스가 지금 저 주어져 있는 반응에서 촉매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죠?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건에서 저 주어져 있는 두 반응이 다 가능하다. 그리고 전체 반응식과 전체 전위도 같다. 알겠죠?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종의 흡열 반응의 의미라고 했죠? 즉 이 주어진 반응은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 정도의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그 덕에 얘가 요래요래 분리가 되는 녀석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전체 반응은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써주면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전체 반응은 바로 H2의 전기 분해 반응입니다. H2의 전기 분해 반응입니다. 아이고 전기 분해 반응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H2의 전기 분해 반응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 H2의 전기 분해 반응을 한다. 이 말은 물을 가져다가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 무엇과 무엇으로 분해를 할 수 있다?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를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물로부터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테크닉을 전기 분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 현대산업 사회에서 요 H2의 전기 분해 반응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억수로 중요합니다. 왜? 수소. 바로 이런 말은 들어봤나요? 수소 경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수소 경제? 자, 저 수소로 뭘 하죠? 바로 별의별 일을 요즘 다 하죠. 수소를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자동차에 수소를 직접 주입해서 그걸 연료로 자동차가 구동되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환경오염 때문에 저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거와 관련된 산업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수소 경제 이런 말을 쓰는데 관건은 저 수소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 얻어낼 수 있느냐예요. 자, 그러면 전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뭐죠? 전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 바로 수소죠. 그래서 왜 통합과 거기 초반에 보면
지구과학이면서 막 물리학이면서 화학이면서 하는 무슨 우주의 탄생 뭐 나오잖아요. 그럼 빅뱅 얘기 나오면서 태초에 뭐 원소가 만들어졌으니 그것이 수소인지라 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전 우주는 수소가 제일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구 대기 중에는 수소가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그런데 전 우주에 가장 많은 수소가 우리 지구 대기 중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런 표현 본 적 있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 뭐냐면 물리원, 물리투 같은 거 수강하셔도 배울 수 있고요. 뭐 일반학 같은 거 수강하셔도 배울 수 있는데 일반 보통 물리원, 물리투에 나오는 내용이 심층에서도 그 뭐냐면 심층 입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는 뭐냐면 일종의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의 한 가지입니다. 기체 분자가 얼마나 빠르냐라는 거죠. 이때 그 기체 분자의 속력을 평균 속력을 이런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3은 뭐 상수고요. R이 기체 상수입니다. 기체 상수. T는 현재의 그 온도고요. 절대 온도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M 이게 뭐냐면 바로 그 기체의 분자량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기체 중에 분자량 제일 작은 거 누구죠? 수소기체죠. 즉 수소기체가 분자량이 2로 제일 작잖아요. 그러면 저 수식에서 이 값이 제일 작은 게 수소기체잖아요. 그럼 수소기체가 전 우주에 존재하는 기체 중에서 가장 뭐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수소기체의 분자량이 얼마냐면 2g/몰이잖아요. 그거 넣고 계산하면 이 값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1800에서 2000m/s 정도 나와요. 빠르기가 1초에 2km 날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1초에 즉 수소기체는 빠르다 느리다? 엄청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구 대기 중에 그러니까 전 우주의 수소가 제일 많지만 우연찮게 그 수소 기체가 지구 대기 중에 누출이 되면 엄청 빠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지구 탈출 속도? 지구가 중력을 통해서 물체가 하늘로 도망가는 걸 막잖아요. 그런데 그 한계를 지구 탈출 속도라고 하는데 저 수소 기체의 속력이 지구 탈출 속도보다 빠른 분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구 대기 중에 누출되면 가만히 있다가 점점점 확산을 통해서 우주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전 우주의 수소는 엄청 많지만 가장 많지만 지구 대기 중엔 하필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소 기체를 얻을 수만 있으면 좋은 건데 지구에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수소 기체가 현재 지구에서는 그 가격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이 수소 기체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이게 지금 비싸다고요. 누구보다 석유 가격보다 비싸다고요. 그러다 보니 화석연료인 석유를 아직 완벽하게 대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저기에 있는 저 수소기체를 값싸게 얻는 방법. 그럼 이제 사진 봐봐. 이만큼의 전기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기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 이게 돈이라는 얘기지. 돈. 이만큼 돈 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을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 참 이게 뭐냐면 편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전기 분해하는 게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 들어서 수소기체 만들어 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저 수소기체를 만들 필요가 있겠지. 그때 어떤 방법을 써? 그때 어떤 방법을 써?
시험 문제예요. 연대에서도 비슷한 거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할 게 이겁니다.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A. 지우자. 쓱쓱쓱쓱.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그러면 수소경제에 필요한 저 수소기체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어떻게 얻을 것이냐.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바로 첫 번째 1. 천연가스로부터 수소기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천연가스 알죠? 땅 파면 푸쉬 하고 나오는 기체. 사실 그 천연기체는 순물질일까요? 혼합물일까요? 사실은 엄청난 혼합물입니다. 사실 자연에는 순물질이 있다 없다? 자연에는 순물질이 절대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심지어 생명체도 순물질입니까? 혼합물입니까? 생명체도 혼합물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순물질을 추구하는 유일한 집단이 누구예요? 순물질을 추구하는 유일한 집단. 그게 인간이죠. 인간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순물질을 먹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은 순물질을 먹습니까? 혼합물을 먹습니까? 혼합물을 먹는데 오직 인간만 순물질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설탕 같은 거요. 그래서 백설탕 이런 거 완전 정제된 설탕 이런 거 먹으면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안 좋은 문제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죠. 근본적으로 우리 몸이 혼합물인데 거기에 순물질을 막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순물질이니까 그 물질의 농도가 아주 큰 거죠. 그럼 여러분은 화학 시간에 뭘 배웠냐면 느 샤틀리의 원리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난데없이 어떤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확 들어와 버리면 그 녀석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반응과 역반응이 원치 않는 반응이 확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순물질 설탕을 막 처먹으면 입에서는 즐겁겠지만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과 관련된 의도치 않은 화학 반응이 르네 샤틀리의 원리에서 퍽퍽 진행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인류는 사실 백설탕 같은 걸 먹어왔어요? 먹어온 적이 별로 없어요. 인류가 백설탕을 먹은 건 100년밖에 안 돼요. 100년에서 1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00년, 150년 전에는 인류는 백설탕을 먹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백설탕과 같은 순물질이 들어왔을 때 유전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몸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제된 물질을 먹는단 말이지. 그럼 거기서 분명 문제가 생길 텐데 그냥 입이 즐거우니까 먹잖아. 근데 내가 이 얘기는 설탕을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인류가 먹는 순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겠어? 바로 약이요. 약. 타이레놀 이런 거, 뭐 감기약 이런 거. 인간이 먹는 모든 약은 순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순물질이 아니면 FDA에서 그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아플 때 약 먹잖아요. 그럼 아플 때 약 먹으면 몸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죠?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몸이 낫는 것과 별개로 르 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몸이 받는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리고 나의 경험에 의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잘 몰라요. 나의 경험이라 하면 학교 다닐 때 의대 친구들이 있었고요. 당연히 있었겠죠. 의대 애들도 일반학 배우게요? 다 배웁니다. 일반학, 물리학, 유기학 다 배웁니다. 근데 걔네들 학교 다닐 때 일반학, 유기학 어떻게 공부하냐면 진짜 날로 공부합니다. 날로. 그리고
대학원 때 실제 의사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화학 모르더라고요.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학과 생물학의 토대에 의학이 있는 건데 화학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의 심지어 서울대 의사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화학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만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의사 선생님 말 듣지 마라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약 처방을 받거나 약을 먹을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독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왜? 자연은 순물질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알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자연은 순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도 무지막지한 혼합물이에요. 근데 그 혼합물 중 주가 누구냐? 요놈입니다. 바로 제 이름 뭐죠? 메테인이죠? 그래서 쟤를 어떻게 뜨거운 수증기와 반응시킵니다. 뜨거운 수증기와 반응시킵니다. 이렇게 자, 천연가스니까 상태가 기체겠죠? 얘를 수증기랑 반응을 시키고 이때 온도는 한 300도C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바로 수소 기체와 이산화탄소가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자, 그러면 우선 저렇게 썼을 때 양변에 지금 질량보전 맞아요, 안 맞아요? 질량보전 안 맞죠? 채울 수 있겠어요? 자, 저 정도는 진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질량보전 어떻게 채우시면 되겠어요? CO2니까 탄소에 비해서 탄소가 2배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메테인에 대해서 탄소에 대해 산소가 2배가 있어야 되니까 2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요. 그럼 남아있는 수소가 2는 4니까 여기에다가 4 이렇게 써주시면 질량 보존이 완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수증기랑 반응을 시켰을 때 뭐를 맹글어낼 수 있다? 수소 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뜨거운 수증기는 사실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쌀까요? 비쌀까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뜨거운 수증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어디 커피 먹으러 가도 이게 쉿 수증기잖아요. 사실은 수증기는 그렇게 비싼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렴한 값으로 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누가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대기 중으로 날릴까요? 요즘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들어진 CO2 얘는 포집해 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CO2는 포집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이것만 있다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CaO 산화칼슘. 산화칼슘은 우리 지구에 억수로 많거든요. 이 산화칼슘을 저기에 있는 CO2 얘랑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바로 CaCO3 고체 탄산칼슘이 되겠죠. 그러면 탄산칼슘은 그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야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을 수 있어서 생성된 CO2를 이렇게 잡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런 거거든요. 뭐 분필을 만들어 써도 되고 아니면 사실 이런 거 딱딱딱 다지면 뭐가 되기도 하냐면 대리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왜 원래 대리석은 산에서 캐는 거지만 공업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걸 뭐 인조 대리석이라고 하거든요. 가져서 탁탁 다지면은 딱딱한 돌멩이 되니까 뭐 건축 자재로 써도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기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수소기체를 가장 많이 얻는 방법은 천연가스를 통해서 수소기체를 얻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수소가스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는 어딜까요? 수소가스 최대 생산국. 수소기체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 중동.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천연가스나 석유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전 세계 최대 산유국 어디예요? 전통적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죠. 요즘 미국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은 전 세계 최대 수소가스 생산국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뿐 아니라 수소기체도 가장 많이 만드는 이유가 이 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전 세계 수소 관련 기술 1등은 어디입니까? 관련 기술 1등. 수소 관련 기술 1등. 예를 들면 수소 보관, 저장, 유통,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자동차, 그 다음에 수소 연료 배터리 이런 관련 기술 1등. 우리나라입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절대 전 세계적으로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대통령 말고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 취임 2달 전에는 원래 대통령 퇴임 2달 전에는 해외 순방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대통령이 임기 2달 남았는데 딴 나라 가서 정상 만나고 저 정상도 2달 후에 없어질 대통령인데 굳이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아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퇴임 2달 전에는 그 어떤 정상도 만나지 않아요. 그럼 뭐 하려고? 그 대통령 끝나고 끝인데. 그런데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취임 2달 전에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죠. 압니까? 빈살만? 서찬아, 빈살만 알아요? 그래서 그 양반 별명이 뭐야? 전 세계 가장 부자. 추정 자산이 2,000조인가? 인데 아무도 몰라, 추정 자산을. 알아요? 빈살만?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잖아요. 지금 이제 왕 계시지만 그 양반은 완전 할아버지고 이제 지금 돌아가시는 그 다음 왕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걸 다 이제 좌지우지하는데 전 문 대통령이 그 빈살만을 만났죠. 둘이 왜 만났겠어요? 요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소기체를 생산하고 우리나라는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퇴임이 2달도 안 남은 대통령은 이랑 둘이 만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수소기체가 주로 생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사실 연대기출액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 내용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전기화학과 관련해서는 여기 전기화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이 뭐도 알아야 될까요? 바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여러분 이런 말은 들어봤나요? 광촉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광촉매? 화학 1인가 교과서에 나오죠. 화학 1인가 2에 뭐 과학기술과 우리생활 뭐 나오잖아요. 그 통합과학 거기 나오거든요. 광촉매? 덜 걸려? 뭐 과학기술과 우리 인류 역사 개발에 따른 무슨 뭐 과학기술 이 나와요 거기에. 그러면 교수들은 그런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 얘네들이 광촉매를 다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교수는 그렇게 생각한다니. 교과서 이게 나오면 아, 광촉매를 배우는구나. 그러면 반도체도 다 알고 막 TiO2도 알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광촉매를 활용해서 이 수소기체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부터 한 10분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재환아, 지호야, 채원아. 지금은 끊겼어요? 안 끊겼어요? 지금은 안 끊겼어요? 지금은 끊겼어요? 안 끊겼어요? 재환아, 지호야, 채원아. 지금은 끊겨요? 안 끊겨요? 지금은 안 끊겼어요? 괜찮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한 10분 있다 볼게요.